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을 후보자 토론 사회를 맡은 박명호입니다. 오늘 세 분의 후보자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선거에도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안숙현 후보자입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기호 6번 안숙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의 배현진입니다. 예,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총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보두 발언인 공약 발표를 듣게 되고 이후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제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회는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언과 질문, 답변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서 초과가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숙현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고 계신데 힘내십시오. 무엇보다 합심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시민 여러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안숙현입니다. 정권 심판을 외치는 미래통합당, 본인의 과거를 잊으셨나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 적 없는 미래통합당. 민생은 내팽개치고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고 법까지 어겨가며 폭력을 휘둘렀던 정당이 정권 심판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과연 시원하게 개혁하고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했습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중산층의 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내팽개치고 꼼수 비례위성 정당 만들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시달리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소수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정의당 안숙현뿐입니다. 눈물 나는 서민의 현실을 모르는 정당과 후보, 아는 척하는 정당과 후보를 더 이상 송파에 발부짓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힘을 모으면 안숙현이 당선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최재성 후보자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칭송할 정도로 위대하게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료진의 노고와 분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세게 그리고 국가혁신은 크게 해야 합니다. 송파 발전도 세게 크게 해야 합니다. 저 최재성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비전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번영의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1등 송파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내용이 있는 최재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는 억울한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의 문제는 토막토막마다 사연이 다르고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재성은 이미 작년에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감면 폐지 법안을 아무도 내지 않았을 때 냈습니다. 지금도 여야를 통틀어서 최재성뿐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정책 당국을 만나서 설득을 해왔습니다. 새로 지은 집을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부술 수 없듯이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재성은 그런 노력에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또 이낙연 전 총리도 1주택 실소유자, 또 1주택 최재성 후보자님 시간 초과됐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현진 후보자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참 벚꽃비가 내리는 참 날씨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런 좋은 날 여러분께 제가 행복한 이야기, 또 평안한 이야기만 참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 이 선관위 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불과 3년 전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믿고 아주 희망찬 꿈에 부풀어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은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에 있는 내 형제에게도 마스크를 마음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충분히 내면서도 경제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중산층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3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성적표를 내는 바로 그런 선거입니다. 인물이 누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3년에 대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과 저 배현진은 여러분이 늘상 겪어왔던 평화로웠던 매일과 또 희망적인 새 미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오로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과 저 기호 2번 배현진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3가지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정부는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재성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이나 또 이것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1인 가구가 40%를 향해서 가고 있는 주거 문화의 변화입니다. 집값 폭락을 대비하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화두로 정책에 반영돼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누지는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은 총액으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매물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 실소유자의 문제는 반드시 별도의 통로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세금 구제, 텍스 컷이 아니고 텍스 릴리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폭락의 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중국은 기업부채가, 한국은 가계부채가 위태롭습니다. 집값 폭락에 대비하지 않을 때 재난적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배현진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최재성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찌됐든 간에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칙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19번이나 나왔습니다. 가히 남발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그 효과를 생각하자면 전무하다. 오히려 집값 폭등은 부추기고 또 과중한 세금에 허덕이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말은 좋지만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해서 10여 년간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면은 예전에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최근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경제가 아니라 정치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지역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정치적 사고 때문에 이런 편향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방금 최재성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당국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인정하시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숙현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4년간 아파트 평균 5억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집값 3년 새 3억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국회와 행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가능하겠습니까?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도구나 욕망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누리는 주거권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결국 전월세 세입자와 건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서울 인구의 44%가 전월세 세입자이고 송파을 자영업자 9천 명의 가장 큰 고통이 임대료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안숙현은 전월세 세입자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두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능하게 해서 9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 세력과 맞서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가 있는 후보는 정의당 안숙현뿐입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 겨우 1%입니다. 최재성, 배현진 두 후보 상위 1%를 위한 공약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겪고 있는 주거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세계적으로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확률이 그 전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배현진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 의사 1,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5%의 응답이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 했으면은 지금까지의 이 사망자 또는 확진자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항상 초당적인 협력으로 여야 상관없이
우리 협력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피와 땀이 어린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집안에서 자가격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면서도 꾹 참고 있는 우리 석촌호수가 폐쇄돼서 낮에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송파 주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저의 마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전시 행정, 어떤 정치 행정가의 치적을 보이기 위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대책, 그리고 길거리에 뿌리는 소독약, 이런 전시 행정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정부가 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쳐낼 것은 과감하게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안숙현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아직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지만 현재 의료 체계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병실 부족으로 대기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사망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의료병원을 전국 시군구마다 만들면 전염병이 발생해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어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공공의료원을 폐쇄했는데 결국 경상도 지역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시절 당시 강력히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이 되고 나서는 공공의료원을 만드는데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공의료원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숙현의 10대 공약 중에 있습니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공공의료원을 만들고 음압병실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성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종 혹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은 완벽한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역을 어떻게 잘하느냐, 또 검진을 어떻게 속도 있게 잘하느냐,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잘하느냐, 주로 이렇게 구분되어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사망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전 정부 때의 일이죠. 지금은 1%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역 체계는 급성장했고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던져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검진, 방역, 치료 체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경제 충격이 그런 것이고요. 마스크 사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사태에서 봤듯이 장비나 이런 것의 유통 보급이 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필두로 해서 R&D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우고 공공병원을 강화해서 평상시에는 지역의료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또 이런 대유행이 되거나 바이러스 방역이 필요할 때 관련된 전문 병원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마련이 됐을 때 보다 완벽하고 진일보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성범죄, 집단 따돌림 등 범죄 수준이 더욱 흉폭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 교육 방안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숙현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위주,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와 학교 분위기에서는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과 성폭력 가해자들을 보면 부모의 지위나 권력, 재력을 이용해서 가벼운 처벌이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돈이나 힘이 아이들 사이에서 차별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영향에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쿨미투에서 드러났듯이 교사 등
어른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데 청소년 교육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장 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학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 나아가서는 사회의 어른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인식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반드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최재성 후보자 부탁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서를 수업 시간에 함께 공유하고 가르치면서 관련된 덕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체육을 지덕체보다 체육을 앞세워서 체덕지를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시 위주 경쟁 교육 때문에 이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민주시민 교육을 천명을 하고 지금 일부 교육청이지만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편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민주시민을 시행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기르고 또 자기주도력,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후보자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최재성 후보가 말씀하신 우리 좀 아이들이 체육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안숙현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이런 학교폭력 문제나 또 최근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죠. N번방 사건 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먼저 매만져야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매체와 아주 많은 방법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10대들이 가담해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잘못을 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본보기를 세울 기회가 바로 이번 N번방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N번방 사건의 모든 가담자, 즉 운영자 및 아주 경미한 호기심에,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가서 보았던 사람이더라도 모두 색출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N번방 사건의 가담자들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본보기가 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세션을 마감할까 합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죠? 세 후보자님 모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한 얘기를 듣는 순서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 발표 후 다른 후보자로부터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받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에는 각각 2분씩 주어지고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은 모두 30초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답변과 보충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되니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최재성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함에 있어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문제는 별도의 통로를 줘야 합니다. 저 최재성은 꾸준히 노력해왔고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이낙연 전 총리도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7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당을 찍고 그것으로 해결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최재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신경제 위기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의 잣대와 기준으로는 정책을 설계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정책도 조세정책도 그리고 고용정책도 모두가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저 최재성은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국가 재설계를 위한 정책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대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의 주춧돌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가 마음 편한 송파, 또 청년이 편한 송파가 돼야 됩니다. 1등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미 제가 벌린 탄천동로 올림픽대로 지하와 같은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잠실 일대의 아트밸리도 주거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광역교통망도 완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성 후보자 공약에 대한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의 질문 토론이 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재성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성 후보자의 종부세 공약은 사실 민주당의 방향이라기보다 저희 미래통합당의 방향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얼마 전이죠, 불과 며칠 전인데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겸 수석 부의장 겸 총선 정책공약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최 후보자님. 정책위 부의장 얘기고요. 그래서 야당은 이제 지적만 하고 비판은 하는데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정책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미 작년 5월에 법을 발의했고요. 2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은 경감해야 된다. 또 이낙연 총리도 며칠 전에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보완도 하고 교정도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이라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최재성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왔고 노력해왔고 또 지금 7부 능선을 넘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다주택자 또 누진 강화에 대한 관련된 법도 냈고 또 9억 미만의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상한선도 그 상한을 없애는 법을 내서 여야가 이견이 없고 금융위원회도 이미 동의를 해서 이제 통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다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후보자 보충. 네, 지금 이제 최재성 후보께서 마침 거론을 하셨으니까요. 공보집에 실렸습니다. 최 후보님의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7일에 1주택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 필요하다라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은 1주택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여준다기보다는 그저 그 세율을 올리긴 올릴 건데 조금 덜 올려주겠다. 이를테면 깎아주겠다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도 깎아주는 수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때는 저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세부담을 지우고 1주택 실수요자입니다. 제가 되묻고 싶은데 제가 답변 순서라서 그런데요. 보유자하고 실소유자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보유자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송파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보유자입니다. 실거주자는 아파트의 등기가 자신 앞으로 돼 있는데 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에 별도의 통로를 내서 최재성이 법도 내고 노력해 왔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깎아지는 수준이라고 그 체계를 모르시는데 보유자 1주택 보유자는 현행법에도 5년, 10년에 각각 20%, 40% 깎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낸 실거주자는 5년, 10년 또 14년 기준으로 30, 50, 70%를 감세를 하고 그리고 14년 이상 살면은 종부세는 탈출시키고 재산세만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것도 맞고 탈출시키는 것도 맞는 건데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칸막이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안숙현 후보께서 최재성 후보자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종부세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1%가 대상입니다. 송파을에서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0% 정도가 되고요. 4억이 오른 강남의 22억 아파트의 부동산의 종부세가 22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달에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하는 미래통합당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실제 이 부자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냐,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오히려 이런 공약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부장님. 이제 전월세 거주자들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이고요.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거주자들은요, 송파의 시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 15평짜리에 살다가 재개발돼서 입주권 받아서 들어온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옛날에 2억짜리가 20억 되고 30억 되고 한 겁니다. 은퇴자도 있고 셀러리맨도 있습니다. 무직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리 상점에 일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칼로 무자르듯이 1주택도 종부세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정책이 너무 단선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기존은 유지를 하되 이 억울한 사연에 있는 분들은 별도의 구제책을 해야 된다는 문제고요. 이렇게 해도 국가 세수가 감소되는 게 요번에 이제 종부세에 새로 편입된 분들이까지 합치면 2.5%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1% 미만이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100억이 채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한 200억 정도 세수 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감세 정책이 아니고 세금을 구제하는 텍스 릴리프 정책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안숙현 후보자님 보충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의 아파트가 작년 대비 평균 2억에서 4억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가격이 오르고 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속 무슨 사연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1%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서울 44%의 전월세 문제, 주거권 문제가 더욱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공약은 없고 오직 실소유주라는 이름으로 1%의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 부장님. 답변 드릴까요? 네. 세금이 진짜 많습니다. 1세대 실거주자의 문제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준에서 3억 초과할 때, 6억 초과할 때, 12억 초과할 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지만 과세 이연 제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못 내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팔고 가면 되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과세를 1년 단위로 이연을 해주고 그래도 계속 못 내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때 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전까지는 기본 세금만 납부하는 이런 제도도 보충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전월세 문제는요, 제일 큰 게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왜 소유하게 하냐 이거예요. 보금자리 주택도 그렇고요. 임대주택을 나중에 소유하게끔 전환시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그런 주택은 100% 임대 아파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시세를 결정할 때 주로 인근 지역의 시세를 고려하는데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배현진 후보자의 공약 시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종부세 문제, 특히 1주택 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집권 여당은 본인들이 올린 주체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임박했다고 그것을 갑자기 고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송파 주민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의 대표 공약이 바로 이 종부세 문제인데요. 일단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그 공제 금액 자체를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1주택 1세대 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현행 9억 원인 그 상한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 이것은 최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구간별 몇 퍼센트 이미 올리는데 조금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준다 이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과세 표준의 상한을 높이자라는 그런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세금을 올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저희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거는 최 후보자의 말씀과는 좀 달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헬리오시티라는 국내 최대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갖춰지지 못한 시설들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실제 많으신데요. 이 자리에 이른바 실버케어 센터라는 중증 치매 그 노인 요양센터가 들어서는데 이것에 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미래통합당과 저 배현진은 이 실버케어 센터 사업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또한 송파 그 도서관 옆에 자리에도 치안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별 질문과 토론이 되겠습니다. 안숙현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끊임없이 종부세 인하 등 보유세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 을의 10%를 향한 그런 구애가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제 모두 발언 때 집 없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제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도 집을 이제 가지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좀 좋은 집을 가지고 싶은데 이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요. 웬만한 그 집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을 정부가 손을 대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을 사는 문제는 사실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대출 규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안 후보께서 다시 최재성 후보께 집권 여당의 복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최재성 후보께 왜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미래통합당이 절대로 서민과 내 집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 풀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꾸준히 주문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의 정책을 가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과 또 정책자들입니다. 왜냐? 집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자라는 정치적 분리를,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송파구에 대해서는 강남 3구라는 그런 가진 자들의 도시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징벌적인 그런 규제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네. 징벌적이라고 하기에는 종부세 등의 보유세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추어졌습니다. 특히 기억나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많이 낮아졌고요. 이제 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뭐 최재성 후보도 사실은 종부세 인하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게 좀 웃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이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쨌든 가진 자들의 편에만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예, 그 점은 매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강력한 이제 징벌적 규제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때 사실 집값 폭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강남 3구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의당이 말씀하시는 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서울시 안에 또 이른바 강남이라는 곳에 진입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꿈을 사실 물거품으로 만든 게 이번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좀 시장을 시장의 손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원활히 이뤄지고 여기에서 춤을 추게 해야지 정부가 자꾸 그 어설픈 손을 대다 보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두더지 게임, 그 게임장의 두더지 게임 아시죠? 예, 망치로 이렇게 손을 대면 두더지가 들어가는 그런 게임인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곳마다 망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이분법적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재성 후보자 질문. 네, 야당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 중에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자는 게 있는데요. 사실 송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9억이면 지금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실거래가 한 11억, 12억 정도 되고요. 12억으로 올려도 14억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송파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걸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넘어섰으니까 지금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세부담은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재성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종부세, 1주택, 실수요자의 뭐 안 되게 복잡합니다. 구간별로. 그런데 과세 표준은요. 원래 구간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간별로 좀 10%씩 늘려준다. 이것보다 저희가 과세 표준의 기준을 9에서 12로 올린다라고 하는 게 보다 원천적인 방법이고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떠나서 지금 종부세를 올리고 있는 부동산 세금으로 올리고 있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자신이다. 거기에서 중불나게 최재성 후보 혼자 깨서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또는 강남권의 이 후보자들께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세레머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최재성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이든 일단 좀 너무 과중하고 좀 부당하다 하면은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은 공약을 가지고 좋은 공약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최재성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자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없애지 않더라도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자는 건데요. 기준을 올려놓으면 우선 대상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에서 송파 아파트들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요, 항상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그 답변을 다시 해주시죠. 아유, 예. 질문 시간이 짧으시네요. 근데 제가 종부세 폐지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타당의 후보들께서 이제 폐지를 가끔, 혹시 저기 그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최재성 후보가 적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답변할 순서. 네네. 이해를 잘 그래서 종부세 폐지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애꿎은 선량한 부동산 세제 정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서 이 과세 표준을 올리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다. 오히려 저는 최재성 후보께서 좀 우리 미래통합당에 계셨더라면 이 방안들을 뭐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아니더라도 더 현명하게 풀 수 있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시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부세를 올린 주체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장에 선거를 앞두고 말은 유려하게 할 수 있으나 내릴 수는 없다. 최재성 후보께서
당장 마음은 애가 다르셔도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숙현 후보자의 공약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약이 10대 공약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6가지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집으로 배달되는 정책 공보물에서 저의 공약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6가지를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N번방,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원을 늘리고 음압병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주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도 대비하고 일상의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생계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긴급 구제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임대료 인하와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전세 월세 세입자 9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겠습니다. 계약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5인 미만의 사업장 600만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3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 간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재성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 공약에 보니까요,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또 의원 세비 삭감이 있는데요. 국민 발안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의당은 최저임금 연동이고 저는 한 50% 삭감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세비 삭감 30%를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심상정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다른 후보들에게 사실 이 동의 서명을 하도록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니까 최재성 후보가 네,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 보궐선거에 나오실 때 이미 세비 인하가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다지 다른 변화가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강력한 세비 인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뭐 좋은 취지인데요. 저는 법안을 냈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해주셨던 그런 것이 되겠고요. 국민 발안제는 헌법 개정 사안인데요. 그 이전에 주요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해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60일 안에 처리하는 국민 명령제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발안제는 헌법 사안이니까 좀 넘어야 될 사안이 많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법안을 발의하신 거 정말 많이 잘 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같은 것이 있으면 저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청원 제도도 도입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원이 이제 되면은 사실은 1호 법안으로 N번방이 지금 통과된 것처럼 그런 제도를 쭉 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에 함께 하기가 그리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기가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헌법 개정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국민 발안제에 가까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좋은 의견들이 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배현진 후보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비후보자께 하는 거죠.
예, A 후보자께. 안숙현 후보의 제 공약집을 올려주신 걸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여기서 거론되지 못하는 좀 훌륭한 공약들이 있어서 좀 다시 자세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1,000만을 이미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또 꼼꼼히 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결혼을 못했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남편의 육아휴직에 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 정책도 네. 실어주신 것 같은데요. 안 후보자님. 네, 그 반려동물 공약 관련해서는 일단 민법상의 동물이 사실은 이제 동물권, 생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동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거기에 이명박 정부 때 부가가치세까지 붙어서 이제 동물들의 진료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기견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인데요. 독일에서는 도입하고 있는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가 칭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혹시 낙선되더라도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테니 함께 힘 모아서 같이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미도 여성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 이것을 의무화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저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강력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고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좀 고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민주당과 굉장히 처음에 긴밀하게 1+4라는 아주 좀 특이한 연합체를 구성하셨다가 최근 대표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꾸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비례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일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했던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만큼 그대로 다른 정당들 그리고 특히나 진보 정당들이 이제까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유권자들의 표를 던진 만큼 의석수를 가지는 그런 공정한 룰로서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례위성 정당이 탄생하면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좋은 취지가 사실은 좀 이렇게 희석됐죠. 특히 이걸 먼저 시작하신 게 제가 이런 미래통합당이고 이것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이 꼼수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만약에 약속해 주실 수 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꼼수 정당, 비례위성 정당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들 공약과 이를 둘러싼 상호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그 공약 발표 이후에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공교롭게도 다시 안숙현 후보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위성 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의 취지가 대의민주주의, 내가 던진 표의 그 방향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으로 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 직전에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두 분 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한 거고요.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유독 문제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두 정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의원을 꺼주고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들의 혈세로 선거 보조금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두고 유독 민주당만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례위성 정당을 만든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대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제발 이 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배현진 후보자가 최재성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네, 먼저 안 후보자님께 감사합니다. 최재성 후보자께서 얼마 전에 그 탄천 동측도로 관련 또 그 이제 예비 선거 공보물에 실으셨어요. 장지역 신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선거법상 그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 사실 공표가 지금 선거 중에 굉장히 위중한 문제인데요. 어제 그 코로나 그 잠실 진료소와 관련해서 최재성이 해냈습니다. 라고 또 보내셨는데 사실 박 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니 무얼 해냈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선요, 탄천동로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데 송파을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배현진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시구의원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치를 좀 참 너무 잘못 배웠다. 또 그것이 저도 지금 그러면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성이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는요, 잠실에 워크스루를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배현진 후보께서는 인천공항의 외국인 검역소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둘 다 틀립니다. 강남 3구에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국자가 많아서 이것을 신속하게 무증상자도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송파구를 제외하고 강남구나 서초구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돕니다. 어저께도요, 강남구 서초구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것에 한 60%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했고 결국은 송파구만에 이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예, 다음은 안숙현 후보자가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최재성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로 인한 어쨌든 위기를 잘 이겨냈다고 자화자찬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 빚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대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자영업자들의 몰락, 그리고 또 대량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해고 문제 등이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주 후보자님. 코로나 경제는 그야말로 미중유의 경제 충격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자꾸 내수만 생각하고 고용 문제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도 나름의 정부 대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월 12일 날 글을 올려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내수에서 수출, 기업, 생산으로 이미 전 세계가 그 충격파가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게 되면은 이것은 더 큰 위기를 대비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도 저는 보편적 개념의 이 기본소득도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여력들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기업과 생산, 수출의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이것은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는 공장이 하나입니다. 지금 나사가 빠지고요. 벨트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미중유의 경제 충격이 오고 있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이 신경제 위기 요소들까지 합쳐지면서 이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주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고용도 현재 추경에도 담겨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가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배우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되나요? 예, 질문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봤을 때 배현진 후보의 공약집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 감면 혜택 정도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좀 쉽게 해서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공약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기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 공약집은 잘 준비를 해서 선관위로 이제 넘겼습니다. 뭐 내일이건 모레건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고요. 저희의 중요한 공약들, 뭐 부동산 관련 또는 그 아파트 단지별 민원, 지역별 민원에 관한 공약들은 현수막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뭐 말씀드린 실버케어 센터의 백지화, 거기에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계속해서 많이 담았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고 공약집이 집에 도착하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재성 후보자가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현역 의원은 지역구 대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의 여러 가지 수건이나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배현진 후보는 2년 전에 출마를 했었고요. 당시에 공약도 했었고 또 공당의 원외 지역위원장입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지역을 위해서 예산도 따오고 당과 협조를 해서 일들을 해나가는데요. 그동안 송파에 해왔던 일 한 몇 가지만 특히 수건사업 또 지역 예산사업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과 협의해서 예산을 따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의 정책을 하는? 저는 사실 그런 사례를 이전에 보지 못했는데 최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이자 복심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예산, 그다음에 물적 지원을 기대하시고 아마 2년 전에 선발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게 어떤 정책적인 그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대답하기보다 아직 정책적인 그 입안자의 입장이 되지 않은 배현진에게 그것을 묻는 최재성 후보에 대한 평가로 주민들께서 다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이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호위무사라고 하셨던 최재성 후보께서 지금 주민들께서 지금 뭘 해줬냐. 아까 탄천 동측도로도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2008년부터 다 쭉 진행되어 오던 사업, 잠실 리모델링 사업도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를 지저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의 본질을 흐리는 그저 이 모든 지역의 일들을 다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유권자들께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실행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을 주셔야 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후보자님 안 후보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최재성이 한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안 후보님은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내각제나 유언집정부제에 좀 어울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선구제는 과거에 이제 한국당 전신인 정당에서 날치기를 한 건데요. 요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대통령제인데 그럼 내각제나 유언집정부제를 동의하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묻기 전에 실제 4+1, 1+4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 협상하실 때 민주당과 저희가 같이 들었습니다. 공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 안에 대해서 제안한 게 있고요. 당시에 석패유죄까지도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민주당의 말바꾸기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캡이 뭔가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모자를 씌워서 실제 그것이 이제 표심이 왜곡되는데 일조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지금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미래통합당을 막겠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위성정당, 꼼수정당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연동형
득표제가 어디에 맞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함께 논의했던 주체로서 정의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이런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인 선거를 보여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 미흡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꼭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로 2분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숙현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직접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송파을에 있는 자영업자 1000분을 만났고요.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리고 있는, 해고되고 있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오늘 내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누구에게 얼만큼 줄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돈을 한 방에 척척 풀면서 결국 해고 금지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최재성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이고 수출이고 이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결국 대량 해고가 예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득이 떨어져서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경제 대란 일어납니다. 이미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스웨덴 또는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유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미래통합당 계속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다, 매표행위다 이야기하면서 죽어가는 서민들 삶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심지어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당이지만 속 시원한 개혁 없이 꾸물꾸물 대면서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중산층의 꿈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도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최재성 후보 특히 현역 의원이셨으니까 이것저것 한 건 많이 얘기하셨는데 실제 무너져가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4년을 송파에서 살면서 송파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함께 대변해온 정의당 안숙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재성 후보자님. 제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 9개월이 됐습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0.5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내역 리모델링 384억 최재성이 해왔습니다. 주장은 한국당 과거 국회의원이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내질 못했습니다. 탄천동로 올림픽대로 지하화와 상충부 공원 사업 최재성이 서울시와 추진 확정해서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800억의 예산을 교육행정 지원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을 해서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때리겠다고 했을 때 정확한 분석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부를 움직여서 당당하고 지혜로운 대응이라는 기조를 잡았고 일본에 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봐야 된다. 코로나 방역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후에 올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주목해야 되지만 수출과 생산에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50조, 100조라는 1,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결과를 내오는데도 1조를 했습니다. 송파 유권자들은 정치적 자존심이 강합니다. 작은 그릇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권당 민주당도 바꿔야 하고 국가도 혁신해야 됩니다. 큰 정치가 필요합니다. 집권당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송파 구민들께서 주십시오. 집권당을 이끌어서 정치는 크게, 국가 혁신은 크게, 송파 발전은 세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배현준 후보자님. 네,
오늘 말씀 쭉 나누면서 참 시간이 짧구나라고 느낍니다. 최재성 후보께서 좀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무 일을 안 하셨다고 제가 비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공원화 사업은 최재성 후보께서 본인의 아이디어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점에 대해서, 또 잠실 세내역이 서울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 송파 지역에, 을 지역에 잠실 세내역이 또 된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관위에 저희 지역의 지역 의원들께서 본인들께서 쭉 진행을 해오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 이제 코로나 잠실 진료소 관련해서도 오늘 보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하루 이제 100명 정도 최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정도의 인원은 제가 어제도 저희 송파 보건소에 확인을 해본 결과 140여 명 정도가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무엇하러 그곳에 만드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의 책임자인 최재성 후보께서 해결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선은 그 자체로 콘텐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다선을 하셨으면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기셨어야 하는데 과연 최재성 후보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저는 오히려 의문점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요, 정권의 반환점을 이미 돌았습니다. 생명의 그 시효가 이제는 꺼져가고 있다는 그 시점인데 친문 복심 최재성 후보께서 과연 어떤 많은 일을 더 앞으로 해내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모가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예.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준비한 후보자 토론 오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4월 15일 선거의 유권자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무쪼록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좋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에 이어서 연설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설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